젠틀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국 신사를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그 젠틀맨, 영국 신사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일반적인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영국의 귀족 계급이 있죠. 근데 그 귀족 계급이 세속화된 형태가 사실 이 젠트리 계급, 신사 계급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신사 계급이 된다라고 하는 단순히 가문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사에 대한 이제 훈련을 시켰죠. 그런 그 신사 훈련, 신사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연원이 됐냐면 로마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 연원이 됐습니다. 황제가 철학자이기도 하고 황제를 가르친 가정 교사가 세네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철학을 하기도 했고 또 노예였지만 황태자를 가르치기도 했었던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이 또 대표적이기도 하죠. 키케로 같은 고위 정치 관료의 철학이기도 했던 것이 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인간의 품성에 대한 학습,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철학이 로마의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이런 스토아 철학이 또 연원이 된 것은 어디에 연원이 됐냐면 기원전 5세기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지성주의적인 기율, 윤리학 이런 것들이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윤리학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책에 따르면 인간의 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또 아주 심오한 사려 깊은 통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악덕을 일관되게 저지르는 정부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정부, 그 중에 어떤 정부가 더 나쁘냐? 예. 둘 다 사실 나쁜 정부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가 더 나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후자 같은 경우는 그 정부 혹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자가 알면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결함, 욕망이나 어떤 정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알고 있는 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 약점으로 봅니다. 그걸 아크라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크라시아의 경우에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악습을 일관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법을 일관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것은 그래서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그 레이스에 이제 올랐어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얘기들 같은 것들을 유심하게 이렇게 봅니다. 인문주의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근데 한덕수라고 하는 분이 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이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를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을 탄핵을 기각하고 보냈더니만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에 대한 그 세간의 평가 중에 이분이 참 점잖은 사람이다. 젠틀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런 사람, 저런 품위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점잖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가장 성공한 출세 가도를 거친 높은 직위에 아주 여러 역대 정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내란 상황에서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분의 행위가 저는 아크라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구분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욕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인간적 결점에 의해 가지고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악습을 행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크라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잘못된 신념을 올바른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저런 일들을 반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지금 일관되게 악습을 좀 행하고 있죠. 움직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 선거에 갑자기 나오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아주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또 그 거부권을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거부권의 내용이 이분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기도 했지만 그 거부권의 내용이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의 권한은 다르다. 이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보낸 그것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것을 또 거부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을 법률화하는 그 법률을 또 거부해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인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아크라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악행은 계속 되겠구나.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 집안이 아주 정말 일상화된 일관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의 악당처럼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덕수라는 사람도 이게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토아 철학 하는 게 황제 관료의 철학, 귀족의 철학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제 철학인데 인간의 그 품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품성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덕목이 명예예요.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건 귀족의 최고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명예거든요. 명예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의 최 형태는 공공적인 것에 봉사하는 책임감과 도덕심이고 명예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한선은 뭐냐면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덕수 씨가 공공적인 것에 봉사하는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관료로서의 의무감이라든가 도덕심도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도 완전히 결여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탄핵당한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이념에 의해서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패의 스캔들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패가 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탄핵 정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총리였어요. 그런 사람이 탄핵된 정부를 심판하는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선수를 뛰겠다고 또 나와요. 이게 일본 같으면 할복 자살하고 사실 사무라이 같으면 죽을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오겠다? 수치심도 없는 거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이것 자체가 아크라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관된 악덕을 행하는 악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귀족이 행하는 사회적 봉사 이런 것들을 그 관료가 대행하는 일이거든요. 리퍼블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공공의 것,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국가는 사적인 것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에 복무하는 시스템 제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이미 이게 로마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키케로 이래의 국가에 대한 지금 정의예요. 관료라고 하는 건 공공선이라고 하는 걸 실현시키는 사회적 도구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건 명예에 대한 것이거든요. 귀족의 덕목이면서 동시에 엘리트의 덕목일 수도 있는 보수주의의 덕목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명예인데 이런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